그것도 나는 겨울에 입어. 안 신어. 안 춥다고? 안 추워 안 추워. 이 날씨가? 실내에 있는데 뭐가 추워? 가끔 움직일 때 안 추워? 발에 바람 막 난 붙을 텐데. 담배 피러 밖에 나가고 그러지 않잖아. 아 겨울용도 있더라고. 이거 이름이 뭐야? 이거 뭐 그냥 겨울용인 것 같은데? 슬리번 겨울용? 딱 그 차이가 있지. 야 기가 막히다. 발등이 두꺼운 거야. 안 춥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바람이 숭숭 들어오거든 지금. 이건 안 들어와? 이건 안 들어오지. 좀 춥어요. 너무 추워. 오늘 왜 비참 2연타야? 비참 하나 아니야? 좀 이따 문성 형님 오시잖아. 네, 하나요. 맥주가 싹 터져가지고 아주 뭐 맥주 왜 터져? 추워서. 아 통이 터졌어? 맥주 한 박스가 20개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 8개씩 터지더라고. 그럼 축제. 그럼 그거 뭐 다시 쓸 수 있는 거지? 언 거는 다시 써도 상관이 없는데 터져서 뚜껑이 없어졌어. 출근했는데 뚜껑이 6개씩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걸 땄나? 근데 저기 뭐 폭포수처럼 촤악 카스랑 막 테라가 이렇게 주변에서 전화를. 아 그럼 그거는 못 먹는 거야? 못 먹지. 김이 빠졌으니까. 아예 못 먹지. 배상 받을 수 있나? 전화를 했더니 아 다른 데가 다 터진 것 같아. 전화를 안 받아. 잘못됐죠. 난리 났어 지금. 광고네 진짜. 광고 장면이네. 잘못했어요. 막 병 뜯고 막 살벌했어요. 희한하게 소주는 안 터집니다. 아 그러니까 병이 터졌다는 거 아니면 맥주 그게 터졌다는 거야? 그 여기서 이게 얼어가지고 뚜껑이 날아가면서 아 병 뚜껑. 병 뚜껑이 날아가면서 병이면은 그래도 다행이네. 나는 그 생맥. 생맥은 안 쓰니까 옆에가 다 얼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기가 막혀. 냉동실에 잘못 넣으면 그렇게 되잖아. 그 냉장고를 샀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밖이 추우면 냉장고도 추워. 밖이 더우면 덜 시원해. 새 거 샀는데 이렇게 되게 쉽지 아 않은데. 밖에 추운데 냉장고 안은 더 추워진다? 더 추워. 얼었어 아, 아래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얼었어. 밖에 아직 안 얼었는데 여기는 얼었어. 이게 약간 자동차 에어컨 같은 느낌인가? 잘못되더라고요. 배품 팔아 살았는데 마음 같지가 않아. 와 오늘 나도 다용도실 얼었을까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용도실 열어놨네. 열어놓으면 그래도 꽤 추울 텐데. 그러니까 내부 공기가 그래도 거기 들어가니까. 볶음밥을 하려고 콩나물을 이렇게 체에 덜어가지고 물기가 살짝 있는 콩나물을 도마에 올리는 순간 도마에 물기가 얼어. 아이고. 잘못됐지. 그래서 볶음밥을 많이 했는데 손님이 안 와서 버렸어요. 갖고 오지. 갖고 오지. 어제 일이야? 어제 일이야? 그 어제 가져오지. 여보. 맥주도 가져오지.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어디 가셨을 때 병맥주를 먹었는데 터지진 않았는데 맛이 탄산이 아예 없다. 그건 이제 너무 얼었다가 녹은 거거든. 바꿔달라 그러면 됩니다. 너무 얼었다 녹으면은 탄산. 살짝 중간에 샌 거 같더라고. 티는 안 나는데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나도 저기 맥주 살짝 얼려서 먹으려고 냉동실에 넣었다 까먹으면 꽝꽝 얼잖아. 그치. 그거 녹을 때까지 이제 쭉 기다렸다가 하면은 맛이 이상해. 그치. 김이 많이 나가니까. 우리는 뭐 거의 화산처럼 터져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누가 이제 인스타에 댓글 달았더라고. 신메뉴인가요? 베테너입니다. 누구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샤베트네 맥주 샤베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맥주 샤베트. 구하기 힘든 거지. 탄산은 없는데 알코올은 있어. 알코올만 밍밍하다. 한 먹어봤는데 완전 밍밍하고 맛 이상하고 버려야 돼요. 소주 뚜껑 안 닫아 놓으면 뭐 날아가는 거 있나? 알코올이 날아가나? 소주는 모르겠다. 그대로 모르겠네요. 그대로인가? 아마 그대로지 않을까? 이거 터진 데 엄청 많을 거예요. 그쵸.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배관 안 터진 게 다행이죠 진짜. 어저께 갔는데 내가 설날 연휴 때 찬물을 틀어놓고 갔거든. 왜? 어제 출근해서 물이 하수도관이 터질까 봐? 그럼 딱 왔는데 그 물 틀어놓고 간 데가 이제 고드름 얼음천국 된 거야. 겨울왕국. 시골에 있는 느낌. 그래서 이제 물이 나오길래 역시 틀어놓길 잘했어. 뜨거운 물이 안 나옵니다. 왜? 냉수만 틀어놔서. 아 그래서 온수가 아예 안 나와. 얼음 거예요?
완전 얼은 거지. 그래서 이제 물을 끓여서 그거를 행주를 거기 넣고 그 관을 녹이고 5시간 동안 아이고야. 5시간을 하니까 그게 녹더라고. 그리고 내가 얼었어. 너무 추워가지고. 아 이게 나는 그것만 그냥 열고 가면 온수도 안 얼은 줄 알았는데 온수랑 냉수랑 이 들어오는 관이 달라서 온수가 얼더라고. 다르구나. 그럼 둘 다 틀어놔야 되는 건가 원래는? 원래는 근데 솔직히 그 냉수는 잘 안 쓰니까 온수만 틀어놓는 게 낫죠. 가스비 때문에 해놨는데 좋은 줄. 한번 터져봐야 정신 차리죠. 어제 같은 날은 아마 전화도 안 받았을 거야. 하도 많이 터져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영하 10도 정도네. 아침에 더 떨어지니까. 10도 정도면 양호한 것처럼 느껴지네. 어저께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나면 사품을 했는데 눈이 얼더라고. 속눈썹이 이렇게 막 싹 해서 이제 별게다. 근데 10도가 베텐 할 때가 10도고 그 다음부터 오히려 풀리네. 새벽으로 가면 새벽 4시가 영하 7도니까 오히려 더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나 보네. 그나마. 여기 이제 푸른 청춘님께서 매출만 안 터지네. 이거나. 매출은 질질 이거나 세죠. 너무 정확하게 들었다. 오토바이도 공장돼서 끌고 갖다 놨습니다. 너무 좋아한다. 속만 터진대요. 아주 텅텅 터지지. 계좌 터졌나요? 디스크 터졌잖아. 디스크 터졌죠. 다 터졌어요 지금. 매출 빼고 다 터졌어요. 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곱돌이탕을 먹어봤는데 매콤한 게 살짝 빠져가지고 그거를 약간 좀 추가하고 매콤한 게 빠진다는 게. 맛에서 덜 맵다? 덜 매콤한 거. 매콤해야지. 그래서 그걸 도리탕은. 얘기를 하고 이제 내가 아이디어 낸 거는 그 닭이 순살이었으면 좋겠다. 먹기 편하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알아봤더니 강남에서 잘 나가는 곱돌이탕 집이 순살을 다 쓰고 있더라고 이미. 그래? 이미. 닭도리탕은 약간 뼈다고 있는 게 이게 제 그거를 맛인데.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거만 딱 남아. 그건 약간 손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용국 할머니가 곶감이랑 할아버지라 그래. 할머니는 그렇잖아. 이런 거 할아버지가 누가 챙겨줘? 할머니가 챙겨주지. 할머니가 이제 용국 떠나면서- 할머니가 곶감이랑 비싼 곶감이랑 비싼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양갱이랑 예, 필요하죠. 청년 홍삼. 슬프다 이거 제목이. 노년하면 안 팔릴 것 같아서. 청년 홍삼은 좀 슬프다. 청년들이 홍삼을 먹겠어? 이런 거를 아닙니다. 주섬주섬 선물로 줘서. 설이 지나니까 이런 것만 들어오더라고요. 비싼 곶감은 뭐야 근데? 이거는 뭐가 달라? 맛이 일단 완전 달라. 아예 달라? 그 당도 자체가 음. 굉장히 진하지. 달다? 완전 달지. 너무 달아 보이네. 설탕이 아주 그냥 반건네. 나중에 먹어야지. 둘 다 씨가 있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이빨 다 부러집니다. 이거는 직접 만든 거. 누가? 아는 분이. 아는 분이. 내가 그것까지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까지 했으면 진짜 할머니지. 곱창집에서 이거 팔면 잘못되는 거예요. 완전 잘못된 거거든. 식당 갔는데 메뉴 많은 거 잘못된 거야. 우리 가게에 들어오기 전에 그 자리가 백반집이었는데 완전 망했거든. 메뉴가 뭐가 있냐면 발렌타인 30년 사이에 들어. 백반집에? 망한 거야 그건. 왜 잘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누가 먹는다는 거잖아. 어떡하다 한 번 먹었겠지. 음. 다 붙어 있어 이렇게. 임페리얼 술집이네. 백반집이 아니라. 된장찌개 7,000원에 파는데 발렌타인 19만 원인 것 같더라고. 싼 거 19만 원, 비싼 거 뭐 50원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 누가 먹니? 백반 먹으러 왔는데. 발렌타인 반주 하나 보지. 발렌타인 30년 살을 반주. 어떻게? 된장찌개 발렌타인 30년 살을 어떻게 먹어? 그게 이제 산으로 가면 급하니까 일단 업주는 팔아야 돼 뭐라도. 누가 와서 얘기했겠지. 양주 같은 거 좀 갖다 놔. 하는 거지. 단골들한테 노란한 거구만. 그래서 메뉴 많아지면서 백반 먹는 단골 갑질. 7,000원짜리 8,000원짜리 먹는데 그거를 50만 원, 60만 원짜리. 곽철용 이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었나 보네. 자기가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뭘로? 손님 없는 거로. 몇 년 됐잖아. 10년 거의 다 됐어. 10년. 어머? 이거 뭐야? 10주년이 언제야? 내년 11월 24일. 내년? 뭐야?
현재 가게 실시간이 아니면 예전 거 캡처야? 실시간이지 지금 시간 떠 있잖아 지금 20, 40. 20시 41분. 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직원. 주방에 왜 다 들어가 있어? 주문도 없는데. 추우니까. 냉방 아니, 난방 안 해놔? 해놨지. 손님 없으면 추워요. 사람은 없으니까. 사람이 그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 아예. 아예 없어 아예. 아예. 직원들끼리 붙어 있잖아 서로 추우니까. 펭귄이야 펭귄? 펭귄들이 남극에 서로 붙어 떨어지면 있잖아. 이제 그 온도가 차가 크기 때문에 잘못됐네요. 못 알아봤어요 뭐야 이거. 추우니까 밖에서 술 먹기 싫은 거지. 그렇지 않나? 엄청 추운 날은 밖에서 술 먹기 싫잖아. 술 먹고 덜덜 떨면서 집에 가는 그 서러움이 있거든. 그리고 날씨가 추우면 바닥이 미끄러워서 배달이 이제 거리 제한이 걸립니다. 여기 마감 때 청소 안 해도 좋겠다고. 해야 됩니다. 아 그래도 하긴 해야죠.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잘못돼요. 그리고 이제 거리 제한이 딱 걸리면 가게 반경 1km까지만 배달이 돼요. 얼마 안 됐네요. 나머지 1km만. 그럼 나머지 1km 밖에서 거리 제한 왜 걸리는데? 그 추우면? 라이더들이 많이 없고 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면 어. 거리 제한을 딱 걸지. 그러면 가게가 운영을 하고 있어도 영업 중으로 딱 뜨지. 무슨 얘기냐? 배달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 얘기하려고 앞에 서두가 긴 거지. 그랬다는 겁니다. 땀 안 흘린 골키퍼도 경기 끝나고 샤워하는 것처럼 용곱창도 손님 없어도 청소해야 됩니다. 적절한 비율은 아니에요. 그냥 기분만 나쁘네. 땀 안 흘린 골키퍼가 있다는 건 그 팀이 이겼다는 건데 이건 아니잖아. 그쵸. 패배했다는 거잖아. 옛날에 바르셀로나 잘 나갈 때는 뭐 골키퍼 CG설도 있었어요. 골키퍼 없는데 그냥 CG를 박아놨다고. 그러니까 손님 CG설. 꽉찬 것처럼. 마중물 손님들 이렇게 바람잡이로 좀 어떻게 해놔야 되나? 아니에요. 하객 알바처럼. 마네킹 앉혀놔. 등신대. 마네킹 두세 개씩 앉혀놔. 사장 미쳤네 여기. 정신 나갔네. 손님들 들어올 때 싹 치우고. 마네킹 하나가 200만 원씩 할 걸. 엄청 비싸요. 이거 힘들죠. 그러니까 자 가겠습니다. 오프닝. 속보. 요즘 갑자기 못 구해서 난리인 폴더폰. 빈티지 테크놀로지 인기. 누가 그래? 진짜? 갑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효리 애니모션 드렸습니다. 진짜 추억의 노래네요.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요즘 갑자기 못 구해서 난리인 폴더폰, 빈티지 테크놀로지 인기였습니다. 요즘 뭐 빈티지가 유행이다라고 하는데 테크놀로지도 가끔 이렇게 빈티지 열풍이 돌아옵니다. 미국은 폴더폰이 다시 유행하고 있대요. 심지어 미국 Z세대 사이에서는 폴더폰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합니다. 왜 쓰냐 하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폴더폰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폴더폰인 거죠. 요즘에도 이제 폴더, 뭐 플립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최신이 아니라 옛날에 쓰던 것들. 거다가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레트로스러운 게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신박하게 느껴져서 인기라고 하고, 옛날 사람들한테는 또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인기라고 하고. 저는 뭐 폰의 형태가 폴더이든 뭐 바 형태든 아니면 뭐 그 베리 형태든 상관은 없는데 옛날로는 못 돌아가지 않을까. 화면이 큰 게 좋으니까요. 네. 근데 저도 나름대로는 좀 옛날 스타일인 게 약간 미니 스타일의 폰을 좋아합니다. 예, 지금 폰은 너무 큰 것 같고, 언젠가 이제 기술이 더 발전해서 아예 이제 접었다 펴도 지금처럼 뭔가 자국이 남는다거나 그런 딜레이가 없는 그런 상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주머니에 넣을 때는 작아야죠. 얇고 작은 거. 하지만 이제 뭐 단종됐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은 폰은.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정도 인기는 안 끌고 있지만 호들갑 떠는 분들은 또 폴더폰을 쓰게 되는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폴더폰으로 바꾸면 배텐을 듣고 보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스마트폰 쓰세요. 자, 오늘은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상상도 못할 현실적인 상담으로 팩폭을 날리면서 고민 해결해드리고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가 독한 일침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고민 있는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남겨주세요.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 생록방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본 코너 전에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저한테 말 걸고 싶은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와, 오, 잘 찍었네. 자, 여러분 테라 샤베트. 야, 맛있겠다. 근데 오빠 요거 요즘 유행하는 얼려 먹는 맥주. 카스 샤베트. 얼리는 거지 얼려서 터지진 않잖아. 일부러 얼리는 거지. 딱 터졌어 지금. 채팅창에 드디어 손님 왔나요? 아니라고. 아니, 손님이 아니라 터진 거 보여줬다니까 지금. 로또 터지게 지금. 아우 진짜 꿈의 직장이야. 얼마나 좋아. 나도 여기서 일하고 싶다. 힘든데. 아이고야. 자 일단 광고 여기서 일하기 잘했네. 오기 전에. 성견지명이 있더라고 지금. 자 광고 프로 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추워서 술 먹기도 좀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됐어 이거 안 돼. 술 먹는 사람들은 집에서 마시거나 아니면 진짜 딱 한 잔 하지. 진짜 이런 날에는 술 많이 마시면 진짜 얼어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로? 곱창이랑 소맥 마시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 아 그리고 신메뉴 하나 더 있어. 불고기 맛 대창. 내가 먹거든. 발렌타인 백반이랑 뭐가 다르지? 아니 대창인데 소대창인데 불고기 양념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오발탄에서 먹는 이런 느낌이거든. 내가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습니다. 무슨 불고기 대창? 불고기 대창. 불고기 맛 대창이야? 그러니까 딱 대창을 먹으면 거기 불고기 양념 같은 게 쫙 배 있어서 맛있어. 너 먹으면 무조건 좋아할 걸. 나야 뭐. 나를 가지고 테스트하면 안 되지. 그렇긴 하다. 그럼 약간 달짝지근하다. 그런 맛이 좀 있죠. 그럼 그냥 불고기가 더 싸니까 낫지 않냐고. 그만하세요 이제. 끝이 없어. 스윗한 대창이다. 대창은 약간 그 느끼한 맛으로 먹죠 원래. 기름 맛이지. 느끼한 맛으로. 근데 그게 달다. 먹어보시면 깜짝 놀래요. 그거 언제 나와요? 내가 얘기해서 2월달 초? 창사 기념일에 신메뉴 하나씩 내는 걸로 하지. 매년 하나씩. 1년 안에.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창사 타령을 하고 있어 지금. 10년이면 오래 한 거지. 임대료만 얼마야 10년이면. 요즘 강남 임대료가 저희가 부가세 포함해서 800이니까 월 그럼 1년이면은 얼마야? 9,600만 1억 원이잖아요. 1억 정도. 그 전에 뭐 700, 650이랬는데 돈 싹 버리는 거지 뭐 거기다. 의외로 싸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강남 치고는 1000단위로 안 가니까. 우리는 그 번화가는 아니잖아. 역세권은 아니니까 강남역은 막 2,000, 3,000씩 해. 옛날에 저쪽에 그 강남역 쪽에 둘둘 치킨 없어졌는데 10년 전에 2,300이었거든. 그 내가 와 닭을 팔아서 2,300 매출을 저렇게 해서 8년 9년을 했다는데. 둘둘치킨 시절은 치킨공화국이고 치킨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때 진짜 대단했어. 근데 말이 2,300이지 닭 팔아가지고 2,300이라는 게. 배달도 배달이지만 둘둘은 이제 홀에서 먹는 치킨이니까. 월드컵 보면서 거의 다 둘둘 아니었나? 근데 뭐 3만 원짜리 몇 개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남 걱정할 땐 아니에요 제가. 뭘 걱정하고 있어.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심하실까봐 저보고 위로 받으시라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마리는 비둘기는 아닐까요? 뭐야? 진짜 큰일이다 진짜. 아무 얘기나 막 해. 그 중에 몇 마리는 비둘기 아닌가요? 뭐야? 참. 비둘기 요리가 그게 고급 아닌가? 옛날에? 옛날에는 그랬겠지 뭐. 아니 요즘도 비둘기 그 비둘기 아닐 거야. 내가 그때 뭐 하나 팔았었는데. 개그 포차 할 때 양양에서 메추라기 판 적 있어요. 근데 맛은 거의 똑같고 진짜 요만해. 사람들이 궁금해서 진짜 많이 먹더라고. 메추라기. 참새는 아직도 먹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먹나 참새를? 네 종로에서
아 진짜 옛날 그 참새는 한술집. 길에서 보는 그 참새인가? 글쎄요. 길이겠지. 응? 길이겠지 뭐. 그럼 뭘 길러? 길이지 않겠어? 닭처럼 걸어다니는 애들도 아닌데. 주인이 잡으러 다니 아침에? 그거를 참새 무슨 말이잖아. 한대야 싶어. 아 옛날에 최강 시리즈가 참새 사냥꾼 아니었나? 아니 어부가 해가지고 횟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새를 잡아다가 장사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2020년에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밀착 다 끼고 새총. 주민 신고 들어와. 식용으로 기르면 그거 애들 그럼 못 날라다니게 막 해놓고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닭도 요만한 공간에 막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닭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지금. 참새를 팔든지 뭐 공작을 팔든지 알아서 합시다. 형도 소 도축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었어? 도축을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 얘기하다 끝도 없어요 이거는. 근데 먹어본 사람들 얘기로는 메추라기 맛있답니다. 프라이드처럼 튀겨서 먹는데. 아니 새 고기는 다 맛있지 뭐. 아니 뭐 다 맛있지. 셋자 빼도 돼 그냥. 고긴 다 맛있지라 그랬다. 그렇지. 워낙 잘 먹으니까. 신대방 포차에서 판다? 메추라기? 네, 뭐 메추라기 그때 팔더라고요. 그때 먹었을 때 제가 제일 맛있었던 건 돼지 한 마리를 띄워와서 이렇게 돌립니다. 기계가. 바베큐? 바베큐. 그게 제일 많이 팔렸어요. 웰컴 투 동막골 느낌으로. 이거 노래 되신 분이네. 갈까요? 네, 갑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0181님 직원이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해서 퇴근시키고 제가 12시간 근무했습니다. 새해 첫 근무부터 일이 꼬이네요. 그래도 올해 좋은 일 가득하길 바라주세요. 그래요. 뭐 갑자기 일이 생기면 커버 쳐야죠, 그죠? 근데 뭐 사장님이 직접 하신 건지 아니면 뭐 그 윗분이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복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황선일님, 성재형 10년 전 사진을 보니 지금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지금이 더 멋있다는 말 안 들으세요?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예. 지금이 놀리기 더 좋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당연히 10년 전이, 예, 그때는 안 쪘을 때인데. 네, 감사드리고요. 1761님, 저 복직이 37일 남았어요. 5년을 쉬고 복직합니다. 떨려서 잠도 안 오는데 응원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야, 무슨 일인진 모르지만 5년 만이면 진짜 입사할 때보다 더 떨리실 것 같은데요. 그 일이 뭔지 알고 아는 맛인데 내가 그때처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겁나는 느낌. 예. 어딘데 5년을 쉬셨을까요? 0270님, 베디 프리 선언도 좋고 살쪄도 좋은데요. 계속 꼭 솔로로 지내주세요. 그래야 20년 30년 늘 베텐과 함께하죠. 오래오래 듣고 싶습니다. 최장수 라디오 타이틀 꼭 이뤄주세요. 뭐지? 제가 최장수가 되면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래 하신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오래 하면 좋죠. 8102님, 용국 경내 곱창집 가서 배성재 다이어트 세트 주문하고 먹었습니다. 베텐 회식은 늘 용국 경내 곱창집에서 하시던데 베디 다이어트이지 않았나요? 다이어트 세트가 그게? 이 무슨 맥락이 뭐지? 예, 다이어트 합니다. 예. 회식도 고창집에서 계속 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세트 정도는 괜찮아요. 1인분이잖아요, 그거는 다이어트 세트는. 자,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1인분이라고? 다이어트 세트 1인분 아니야? 배성재 세트지 다이어트 세트는 없어요. 아니야, 하프 세트 있어. 아, 하프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있어. 근데 우리가 그 하프 세트를 먹었다고? 있어. 에이 무슨 얘기야? 처음 듣는 얘기하고 있어. 내가 팔았는데 물건을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무조건 4인분 스타트예요. 둘이 오든 뭐 몇 명이 오든. 하프 세트 들었는데. 전 메뉴 올킬하신 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건 여러 명이 갔을 때고. 계속. 하프 물범. 하프는 없어요, 여러분. 처음 들었으나 지금. 하프 세트 얘기했었는데 방송에서. 볶음밥 없는 버전? 아닌데. 볶음밥 안 먹은 적이 없어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성재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한번 와서 먹은 적은 있는데 그걸 합치진 않았어요. 배성재 다이어트 세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안 하시는 분인데 아니 저희 얘기한 적이 있어 어쨌든. 다이어트 세트가 생기면 좋겠다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먹는 양을 못 봐서 그래요. 테이블이 상다리 부러지고 4인분이잖아요. 4인분. 상다리 부러져 상다리. 4인분. 네. 4인분 그거 모듬. 모듬이죠. 모둠 하나에다가 누룽지, 염통, 간염통이지 간염통, 아니야. 차돌박이랑 염통. 차돌박이 염통. 아 간은 그냥 주는구나 참. 간천이 염통. 네. 찌개, 라면 라면 사리 2개 넣어가지고. 뭘 2개를 넣어? 아니 그또 와가지고 라면 사리 2개 넣어달라 그랬어. 라면 사리 리필하고. 볶음밥 4인분인데 제가 거의 한 7인분 주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 먹어 이거를? 다 이 먹었어. 정도밖에 안 다 먹었나? 먹었어. 아 볶음밥 뺐잖아 중에서. 전골. 하프가 없구나 여기. 없어. 모둠 하프가 없잖아. 뭘 빼야 되는 거지? 살을 빼야죠. 아, 요 여러분 모듬만 딱 먹으면 하프 세트라고 볼 수도 있겠다. 예, 누룽지 빼고 라면 안 먹고 염통이랑 차돌박이 안 먹으면 에이, 이렇게 먹은 적이 없어요. 볶음밥 안 먹고. 아예 말이 안 돼. 히포 세트 아니냐고. 간식 세트.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악플은 생각보다 별로 없는 대신에 무플이 대부분인 안중에 없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롱맨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네, 사람들의 안중에 없는 남자.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상처받을 일이 없고 그죠? 그냥 뭐 그래요. 예. 특별하지도 않고 이제 뭐 어중간해서는 다 익숙합니다. 예. 네. 아무튼 최근에 정용국 채널에서 악플 읽기 컨텐츠를 하셨던데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악플은 뭡니까? 아, 이 형 머리에 브라질리언 왁싱했네. 이거 있었고요. 예. 했나요? 한 적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분은 베트남 분이신데 베트남보다 왔어요. 생각보다 재밌진 않네요. 제일 상처가 되는 말이죠. 아이고. 개그맨한테 재미없다.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아주 뭐. 아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남아서 팬이 된다거나 같이 이제 계속 욕해주고 그런 건 그러면 없습니다. 재밌는데. 그냥 우리가 휴게소에서 어떤 맛집처럼 알고 들어갔다가 네네. 이 집 뭐 그냥 그렇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가고 쓱 왔다 나가고. 가셨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구독 안 하고. 네, 굳이 베트남 때문에 어떤 얘기 하고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요. 아, 넌 베트남에서만 재밌구나 뭐 이런 느낌. 그런 거죠. 아하. 가셨어요. 아, 상처만 남기고 가는 거. 괜찮습니다. 뭐 네, 안중에도 없는 사람인데 뭐. 예. 이런 게 바로 회전문 손님이라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가고. 환영합니다. 예. 자, 정용 씨는 영상 올릴 때 무슨 관련이 있나 싶은 해시태그를 달던데 샵 스케치 코미디, 샵 베텐, 샵 버거형. 뭐예요 이게? 스케치 코미디는 뭡니까? 요즘에 이제 땡튜브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스케치 코미디라서 예. 한번 얻어 걸리라고 걸렸고요. 아, 본인이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코미디니까. 예. 네, 그래서 코미디라는 장르가 따로 없어서 지금 알고리즘 어디에 한번 걸려라. 네, 어디라도 하나 걸려라 지금. 베텐은 뭐예요? 베텐은 제가 하고 있다. 아, 쓸 게 없어 진짜. 그게 해시태그를 3개 정도까지가 딱 앞에 노출이 되는데 예. 진짜 이 하나 두 개 채우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적다 보니까 제 땡스타그램도 마찬가지지만 베텐은 항상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배성재를 쓰기엔 좀 미안해. 저희가 항상 베텐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데 왜 자꾸 샵에다가 베텐을 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소속사입니까 저희 베텐이? 그냥 뭐 출연하고 있다는 거를 예. 암암리에 설명할 수 있는 게 해시태그밖에 없어서 예. 그걸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샵 버거형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 원래 버거형 그분이 악플 읽기라는 걸 먼저 시작을 해서 예. 그것도 얻어 걸리라고 낚싯바늘 던져라. 아, 여기 출연하신 것도 아니고? 출연이요? 누구예요 버거형이? 그 예전에 영화 배우분 계시는데 햄버? 네. 아, 그분이 이제 말죽거리 자동차의 네. 버거형님. 그래서 뭐라도 얻어 걸리라 그랬는데 전혀 관련도 없고. 아예 얻어 걸리. 그거 완전 실례 아닙니까? 그래도 헤어스타일은 비슷하니까. 채팅창에 저래서 안 되는구나라고 하시면. 네, 뭐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보고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곱창형이라고 올리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진짜 브라질리언 왁싱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만하시죠 이제. 자기 머리 아니라고 너무 선 넘는다 지금. 곱창 버거나 만들고 올리자. 그래서 이제 왁싱 작 가서 머리요 이렇게 브라질리언을 안 해주세요. 되나? 이게 되겠냐? 아, 부위별로 다른 거예요? 안 되지 않을까요? 아, 브라질리언 왁싱은 그 부위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도 그쪽에. 몰라요. 아예 모릅니다. 갑자기 물어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340님, 용국님 땡튜브를 보다 보니 알고리즘으로 진짜 스님의 채널이 떴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라면서 캡처해서 보내셨는데 이게 왜 떴지? 정국 씨 땡튜브를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진짜 스님의 어떤 네.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뭐 이런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스님의 영상이 떴다. 저 좋은 말씀이 없는데 이분이 왜 떴죠? 죄송합니다 일단. 예. 사과드리는 게 먼저 맞는 것 예. 같아서. 그래도 이제 이분은 구독자였던 거죠. 구독을 했으니까 알고리즘으로 뜬 거고.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원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는 얘기예요 혼자. 네. 죄송합니다 일단 영상이 떠서. 예. 곧 샵 스님 붙일 것 같다라고 하시면 있고. 아, 일단 이분 어떤 분인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자, 5597님. 회사 첫 출근을 했는데 용국이 형이 계셔서 취업 전까지 배텐 들으며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못 볼 거예요. 취업한 저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담은 일침 좀 부탁드려요. 취업 성공하신 배텐러.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이미지가 없어져서 회사의 일은 열심히 해야 돼. 왜 갑자기 실루폰을 만져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안전장치를 멀리 두고 있었네요. 받은 만큼 일하자. 대신 최선을 다하자. 요겁니다. 그렇군요. 딱 그거죠. 그 정도로. 네네. 일침이라기보다는 진짜 덕담이네요.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갑자기 한번. 진짜 스님처럼 알고리즘으로. 네. 예. 아니 왜냐하면 취직을 하셨는데 앞으로 뭐 지금부터 고생 시작이다 이런 얘기는 너무 뻔한 얘기라서 그렇죠.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예. 그냥 뭐 받은 만큼 일하는 게 맞다. 그거죠. 그렇군요. 네. 고창집에 일하시는 분들도 받은 만큼 일하고 계시죠? 일한 거에 많이 주죠. 그건 손님이 없는 거지 그분들 탓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네, 많이 주는 겁니다. 꿈의 직장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집이 본 케이스고요. 예, 예. 이런 데도 있다. 다른 데서 이제 월급 받다가 저희 가게 오면 깜짝 놀라죠. 파라다이스네. 딴 데 못 가고. 못 가죠. 네. 바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형 알바 필요하냐고 하신 분이 있고. 꽉 찼어요 지금. 허리가 휘어질 것 같아. 자, 본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을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원 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익명서님 여자분입니다. 남친이 진짜 귀차니즘이 심한 사람인데요. 최근에 남친 폰 연락처를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전 여친, 전전 여친 번호도 안 지웠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어보니까 귀찮기도 하고 저장한 것도 까먹었었다고 하네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될까요? 한바탕 화내고 뒤집어 놓을까요? 네. 흔히 있는 경우죠. 음. 원래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예. 헤어지자마자 집에 가는 길에 연락처를 지우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다 갖고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어허. 심리가 어떤 게 작용이 되냐면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사귄 애가 떠날 수도 있잖아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보험이다. 네. 전혀 아닙니다. 내가 연락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네네. 그리고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진짜 할 일 없을 때 우리가 이제 톡 정리하듯이 전화번호를 싹 보면서 맞아 얘가 있었었지 연락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의 젊은 추억이 있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 귀찮음이 플러스가 되면서 안 지우고 있는 경우가 많죠. 어허. 네. 이게 보통 전화번호부라는 게 네. 요즘은 스마트폰이 1000명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뭐 전화번호를 막 저장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할 일 없으면 하게 돼요. 아, 그래요? 제가 해봤어요. 할 일이 없어서. 가게 앉아 있다 보니까 손님이 너무 없더라고. 몇 번 해봤어요. 예. 그래도 계속 생겨. 특히 톡은 진짜 많이 생겨요. 아, 그래요? 네, 뭐 택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막 엄청 오잖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번호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이제 타고 들어가면 전화번호부까지 갔다. 그럼 진짜 그날 할 일 없는 날이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웬만하면 정리를 안 하거든 진짜. 그렇죠. 톡 정리 많이 안 해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앞에 푸사가 제대로 없는 경우도 있고 이름도 바뀌어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막 기억을 더듬어서 찾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진짜 오늘 할 일 없는 날이거든요. 그때 이제 딱 보다 보면 이게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굳이 삭제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남친 폰 연락처를 우연히 봤다고 하셨잖아요, 이분은. 네네. 익명선님. 예, 우연히 볼 수도 있습니까? 없죠. 그냥 뒤진 거다. 자고 있는 엄지를 갖다 문질렀지 여기다가. 엄지를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폰에다가 이렇게 문질렀지. 아 요즘은 그 홍채인식이잖아요. 이렇게 하든가. 아 눈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네. 예. 다 하고 이거 하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봤어? 우연히 봤어. 우연히. 거의 압수수색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영장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영장만 없을 뿐이고 예. 일단 뭐 현행범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다른 거를 보려다가 이걸 본 게 아니고 이거를 보려고 처음부터 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걸린 거죠. 그렇죠. 네. 보통 폰을 뭐 빌렸을 때 있죠. 예를 들어서 폰을 안 갖고 왔다거나 폰이 뭐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이제 근데 이제 꼭 연락을 해야 되는 데가 있어서 전화를 했다거나 네. 아니면 진짜 심심해서 게임을 남친 폰 빌려서 했다거나 네. 뭐 이 정도 잠시 점유할 수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연락처를 뒤지는 건 특이한 일이죠. 예, 그리고 성재 씨가 얘기한 것도 다 계획된 거예요. 음. 요즘에 폰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없고 예. 없으면 이제 안달이 납니다. 거기서 거기서 갑자기 이제 태연하게 앉아서 폰 안 갖고 왔다 잠깐만 줘봐. 다 계획된 거죠. 폰은 뒷주머니에 있으니까.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우연히가 아니라 이제 한번 계획대로 예. 작정하고 정기 점검을 한 건데. 네. 예. 아니나 다를까 없기를 바라면서 열었는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근데 그걸 본 이유가 그냥 불쑥 한번 정기 점검을 할까 이건가요? 아니면 뭔가 의심스러워서? 처음부터 의심스러웠고 어허. 예, 나한테 뭔가 말 안 해주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고 있을 때나 딴 데 갔을 때 지문을 문질러가지고 여기다가 그걸 연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전투지휘 검열을 한 거만 한 거죠. 예. 예.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겠지만 휴대폰이 아무리 깨끗하고 자기가 이제 남 부끄러울 거 없는 정보가 있어도 일단 여친한테 넘어가는 순간 무슨 조사받는 것처럼 이게 돼요. 예, 예.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됩니다. 어허. 근데 아마 여자친구분 옆에 있다가 그거를 연 것 같아요. 음. 남자분은 피가 말라 들어갔죠. 심정지입니다. 심정. 검찰에 끌려갔을 때보다 더. 네. 예. 일단 물증이 확보됐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입장에서.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건 이상합니다. 뭐 시켜 먹을까?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분이 갑자기? 가만히 있어. 음. 됐어. 가만히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오늘 치킨이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라. 정자세로. 예.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소파에 누워 있다고 치면 살짝 일어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무슨 사단장 온 것처럼 차렷 자세로. 잘못한 게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고 아니나 다를까 그 번호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깜빡하고 안 지웠어. 예. 예. 있는지 몰랐는데 음. 똑같아 레파토리가. 예, 참 그래서 휴대폰은 2개가 있어야 된다. 2개를 쓰라고요? 그거 걸렸을 때야말로 진짜 압수수색 명분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사실 그냥 폰은 내 폰을 왜 보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버틸 수 있잖아요. 버티기도 오래 안 가요. 그게 힘들어집니다. 무조건 열어주게 된다. 네, 열리게 되더라고.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 살짝 어떻게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테이프 지문을 떠가지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 예. 할 수도 있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또 싸우게 되거든요. 진짜 없다니까? 그럼 열어달라고. 근데 없다고. 이거다 괜히 또 언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빼박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요? 네, 잘못됐죠. 이게 왜 있어? 연락한 거 아니야? 뭐 할 말이 없어요. 네, 지팔자다. 그래요. 네. CSI인가요? 국정원인가요? 싶고. 자, 그럼 이분께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한바탕 화내고 뒤집어 놓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미 뒤집으신 것 같습니다. 사단난 것 같습니다. 이미 저질러 놓고 저희한테 뒤집어 놔야죠라는 말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날의 일을 4글자로 표현하면 아비규환이었다.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렇죠. 폰 사건. 예. 네. 이미 뒤집어 놓고 추가 영장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거는요. 그냥 이렇게 모르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선조치 후보고. 네. 거래처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너무 많이 써. 거래처 한 10개 돼. 네,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네. 조심하시고. 자, 볼빨간 사춘기의 워커홀릭 듣고 돌아옵니다. 근데 여자분들도 안 지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남자는 여자친구 핸드폰을 거의 안 보니까
그렇죠. 왜냐면 걔 거 보는 순간 내 것도 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안 봅니다. 괜히 자기 무덤 파는 거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핸드폰 주는 순간 심장 막 떨어져 여기 지금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호 불가침조야.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항상 폰을 궁금해하는 거는 여자 쪽이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서 여자분들도 은근히 많이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폰을 왜 자꾸 봐? 이게 약간 문제가 많이 되고 이래서 안 보려고 하는데 왜 안 보는지 아세요? 그 전에 봤거든. 다 봅니다. 기가 막히게 보더라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가 진짜 매지가이처럼 툭툭툭 박히나 봐 이렇게. 어허. 그거만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봤는데 봤다고 얘기를 안 하고 말이 없습니다. 나 집에 갈래? 갑자기 잘못된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타이밍에. 집에 갈래. 왜? 됐어. 당해봤지. 잘못된 거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저는 이럴 이유가 없는 게 전 여자친구 얘기를 끝나려면 18년 전으로 가서 그래야 됩니다. 뭐라고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휴대폰 없던 시절 아니야? 그치만 거의 펜팔할 때니까요. 그때는 없죠. 삐삐 시절. 015, 012. 012 나래 이동 통신. 걸릴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 정도 걸리면 와이프는 얼마나 걸리겠어. 밖으로 뛰어내려야 돼 한층에서. 쫙 뛰어야 돼. 자 살아야 되니까. 네. 본 적 있지? 거짓말하지 마. 없대.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리겠습니다. 네. 자, 권병호님 남자분입니다. 친구 중에 본인 멋대로 약속을 취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저녁 먹자고 해서 밥 안 먹고 기다렸는데 차가 막힌다고 약속을 취소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한테 다시 전화가 오더니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그냥 오늘 보자고 하더라고요. 늘 어이없는 이유로 약속을 취소했다 말았다 하는 제 친구. 손절만이 답일까요? 항상 뭐 사연 속에 나와 있는 얘기는 친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 명밖에 없다. 네, 이 친구가 전부다. 여자친구 데이트하는 것처럼. 첫 문장부터 거짓말이죠. 친구 중에라고 하셨는데 친구가 본인 멋대로 약속을 취소합니다. 네. 유일한 친구가. 중자를 잘못 쓰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친구분은 다른 친구가 있었던 건 아니고 만날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인이라든가 그렇죠. 옆집 아저씨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중간에 약속을 취소를 했다. 예. 근데 기다리는 입장에서 솔직히 짜증이 좀 나죠. 그렇죠. 근데 아쉬운 사람이 기다리는 게 거의 일맥상통으로 가다 보니까 예. 또 이따가 뭐 오면 나가고 이런 건데 이게 손절이 생각외로 쉽게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동생은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했는지를 잊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동해바다 가자. 몇 시에 갈까요? 아침 7시. 오케이. 일로 올게요. 전화기 꺼져 있어요. 그리고 2주 동안 연락을 안 해. 갑자기 만나. 그때 동해 맞아 가기로 했지. 갔다 왔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처음에 너무 문화 충격이었어요. 이 친구는 열받네. 네, 그 직장 생활을 아예 안 해봤어요. 아버지 회사에만 잠깐 다니던 친구라서 네네. 시간 개념이 없거든요. 아, 형 나 여기 잠깐 누구 좀 만나고 금방 올게요. 커피숍 잠깐 있어요. 4시간 반 있다 와요. 뭐 진짜 그 정도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의 개념과 약속의 개념이 이제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네, 아예 아니에요. 네. 처음에 진짜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이 친구를 오래 만나다 보니까 약속을 잡고 저도 안 나갑니다. 걔도 안 나왔어. 혹시 채권자 친구가 아니냐고 하시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동관계로 얽혀 있진 않고. 다 얽혀 있진 않아요. 많이 얽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인가요? 그 친구요 잘 살죠. 아하. 그래서 뭐 아쉬운 소리 많이 안 하는데. 예. 근데 또 만나면 또 이것저것 많이 사줘요.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제가 쓰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우리 집 앞으로 오면 전화해. 그게 제일 전 좋더라고요. 그래야 안전하죠. 네, 그래서 내가 집에 없으면 안 만나는 거고. 네. 예. 그래서 저번에는 집 앞에 온다고 얘기를 해서 옷을 입고 이제 나가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안 왔어요. 그 뭐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집 앞에 오기 전에
간다고 해놓고 안 왔다? 안 왔어요. 아 그래서 와서 전화해라.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거까지 다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예. 친구가 많이 없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할 따름이고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그렇죠. 네. 너무 그렇게 막 이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손절한다고 뭐 어차피 다른 친구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아쉬운 사람이 나가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군요. 네, 이분도 그리고 딴 데를 한번 들렸다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딴 데에서 또 이 친구를 거절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오는 거지. 후순위. 네, 서로 거절된 사람끼리 만나는 겁니다. 권병호님은 후순입니다. 이 친구에게. 예. 약간 좀 슬픈 일이긴 한데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자주 있는 일이긴 해요. 네, 약속 많이 없는 사람이 좀 서러울 수는 있는데 친구 사이니까 손절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예. 한번 얘기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개념 좀 갖자 이렇게. 호날두보다 더 하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호날두요. 노쇼 그냥 하는 것보다 더 하나.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팔아. 네. 목마른 사슴이 아니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고 사슴이 어떻게 네. 우물을 팝니까? 또 이런 분이 아무 파다 말이나 보면- 갖다 붙여요. 네, 이런 분이 파다 보면 몸은 네. 다 안 나와. 여기 아니야. 목마른 사슴은 저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다 갖다 붙이는 네. 거죠. 일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다 뭐 이런 얘기지. 목마른 사슴이 그 지하철에서 우물을 많이 왜 들어봤던 것 파? 같은데. 그러니까 네. 베테너도 이거 어떡하죠? 아무 말이나 문장을 막 갖다 붙여요. 근데 그거를 한 명만 쓰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밑으로 붙이기 때문에 갈수록 잘못되고 있다. 예. 네. 자, 권병호님께 용국이의 일침. 손절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분 그날 약속 나가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나갔어요. 네. 요걸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약속 취소해서 혼자 저녁 먹고 있었는데 그냥 오늘 보자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에 점점점인 거야. 먹다가 수저 내려놓고 나간 거예요. 네. 야 그냥 소고기나 먹자.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숟가락 들고 있거든 지금. 밥 한 2공기 먹었는데. 너 연락 올 것 같더라고. 나갈게. 연락 나가. 올 것 같더라고. 너무 추한데.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야. 메뉴를 던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다가 오면은 예. 자기가 좀 미안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밥 한 끼라도 더 사. 쏘긴 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안 쏘면 사실 이미 손절은 끝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치. 이분이 잡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고. 손절만이 답일까요? 물어보는 이유. 그리고 울고 지금 유유를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역시 이 사람이 잘 쏜다. 그렇죠. 유일한 쏘는 경우가 친구다. 많다. 예. 잡고 가세요. 잡고 가. 네, 만나야 됩니다. 예. 자, 3385님 성별 미상입니다. 자기 할 말 다 하는 MZ세대 20대 직원이 있습니다. 일을 좀 시키면 대리님이 하기 싫어서 저한테 맡기는 거 아니세요? 이런 말을 하고요. 내일 오전에 필요한 일을 다 못했길래 야근 얘기를 하면 저는 야근 안 하는 조건으로 입사했는데요? 라면서 칼퇴를 합니다. 이런 MZ세대들과는 어떻게 교류해야 좋을까요? 용국스님은 젊은 알바생들과 어떻게 교류하세요? 근데 이게 요즘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에서 MZ 세대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할 말 다 한다. 우리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윗세대들은 봤을 때 요즘 애들 좀 이상하네.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만약에 대리님이 하기 싫어서 저한테 맡기는 거 아니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나도 할 말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닌데? 네가 하는 거야. 괜히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음. 왜 주눅이 들었냐? 자기가 하기 싫은 걸 맡긴 게 맞거든. 걸린 거야. 맞는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예. 당연히 이 친구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이렇게 하다 이거 네가 좀 해. 저한테 주세요. 이거 대리님 일인데. 그래서 지금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원래 칼퇴근은 기본적으로 다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용기가 없어서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장이 아니고서는 채용이나 이런 인사 관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본인의 일을 묵묵히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니, 칼퇴가 이래서 그 활성화가 되면 네. 본인도 좋은 거 아닙니까? 사장님만 이제 억장 무너지죠. 그렇죠. 네. 이 총대를 누가 매느냐가 사실 중요했었는데 네네. 총대를 매주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일자리를 아직까지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내 입맛에 안 맞는 것처럼 그냥 약간 이런 거 갖고 이제 걸리지만 않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원래 네가 하는 것처럼. 네. 그게 제일 좋죠. 채팅창에 젊은 성재라고 하시면 저는 야근을 마다한 적이 없어요. 젊은 성재 이 예. 얘기 하신 거예요? 예. 야근 보통 하면 수당이 나오지 않나? 수당도 나오고. 그쵸. 어쨌든 저는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 일 커리어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제게 되는 거니까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맞아. 개인 일처럼 한 거죠. 살짝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어떤 회사를 다니냐. 그렇죠. 저도 뭐 개그맨 시작해서 프리랜서로만 지금 거의 20년 했는데 네네. 우리는 일단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늦게 시작해요. 밤에 시작해요.
그래서 야근이에요 항상. 그렇죠. 네. 그 자기 하는 능력만큼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네. 일반적인 회사 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명분이 있이 얘기를 하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예. 네가 하는 게 맞다 이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연의 내용은 본인이 했어야 되는 거를 MZ세대에게 떠넘겼다. 아 걸렸다. 걸렸다. 안 걸렸으면 전혀 상관없어요. 예, 똑똑해서 다 알아요. 적당히 쳐야지 멘트를. 그러니까. 갑자기 막 말 더듬거나 이러면은 예.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술자리 가지고 그 동년배들끼리 이제 우린 낀 세대여가지고 위에도 뭐라고 못하고 밑에도 뭐라고 못하고 이러는데 아, 예, 진짜. 그래서 베텐에 지금 쓰는 거잖아요. 네가 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다 이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눈치 봐가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또 자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티 안 나게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3385님께 용국이의 일침. MZ 세대와의 교류. 아 이분들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얘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베텐이나 와야 우리 막내 작가랑 얘기해야 이렇게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주변은 다 40대, 50대예요. 누구랑 이런 얘기를 해? 그렇죠. 네. 예.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MZ세대들은 모든 파회법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그렇다 카더라 이런 예. 얘기만 들었어요.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옵니다. 네가 MZ 세대지? 그리고 하나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직원 여직원이 29살인데 그럼 걔도 MZ 세대인가? 제가 쓰는 방법은 월급을 많이 줍니다. 엄청 많이 줍니다 진짜. 친구 입장이네요. 내가 봤을 때는 장담할 수 있어 진짜. 엄청 많이 주거든.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손님이 그렇게 없긴 했는데. 네. 이제 월급을 많이 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애들이 이 가게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 근데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생각은 있다는 거. 받은 만큼 일해야 되니까. 그렇죠. 책임의식은 급여에서 나오죠. 무조건 급여야. 자본주의지. 그래가지고. 주방에서 막 힘들다가 막 이러잖아. 월급 한 200씩 올려주잖아. 날라다녀 여기 진짜. 무슨 애 날개 있는 줄 알았어. 프라이팬을 동시에 막 4개 잘 잡아 막 이렇게. 기름 막 튀는데 막 불사시냐 막. 제대로 된 급여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근데 저는 진짜 많이 줘요.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진짜 많이 줘요. 그래서 제가 갖고 가는 게 없습니다. 잘못했죠. 제가 베텐으로 40만 원 버니까 저희 부추 씨는 이모님보다 적게 됐어요. 예. 용종에 잘랐습니다. 킹창 곤무직. 합니다. 배성재 10 1월 30일 월요일 방송 정용복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할머니 김님. 네. 남자분입니다. 20대 초반 베텐러인데요. 왠진 모르겠지만 전 어렸을 때부터 쌀로 만든 과자나 맛동땡, 바다코코땡, 땡비빅, 땡로나 같은 과자,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는데요. 제가 이런 걸 먹을 때마다 주위 사람들이 할아버지 입맛이네, 애늙은이네 어쩌네 하면서 놀리는데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젊은이들도 이런 거 좋아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거 좋아할 나이인 용국이 형이 제 친구들한테 대신 일침 좀 날려주세요. 이런 거 좋아할 나이인 용국이 형이 거슬리네요. 예, 조용국 씨가 또 양갱이랑 네. 곶감이랑 또 홍삼, 원액을 마침 또 오늘 들고 와서 저한테 주섬주섬 나눠줬어요.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제가 드린 거예요. 네네. 네, 싫지 않았잖아요. 좋죠. 예. 근데 보통 뭐 어릴 때는 단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입맛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긴 하죠. 네. 근데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저는 뭐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왜 신경이 쓰이냐면 자기가 진짜 이렇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키 작은 사람한테 너 키 작잖아. 그럼 기분이 나빠요. 근데 형제 씨한테 똑똑하잖아. 그럼 기분 안 나쁩니다. 저는 하나도 안 나빠요. 진짜로. 이런 얘기를 팩트기 하려고 때문에. 했던 건 아닌데 예. 잘못돼가지고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할아버지 입맛이네 에너기네 하는데 뭐가 지금 거슬렸던 걸까요? 이거 과자들 좋아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뭘 하나 골라도 약간 좀 튀는 행동을 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 안 먹는데 이제 같이 편의점 갔는데 이거 고르고 이거 맛있지 않아? 이거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즘 근데 과자라는 게 원래 그 막 엄청 신제품들이 개발되는 게 아니라서 네네.
저희 세대나 어렸을 때 이제 과자가 엄청나게 개발돼서 쏟아져 나왔는데 아. 요즘은 신제품보다는 옛날 클래식들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저도 웨하스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맛동땡 바다코코땡은 이제 좀 그 시절을 상징하는 느낌이긴 해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게 취미가 다를 수 있듯이 입맛도 다른 거라서 본인이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고요. 20대 초반이라서 그런가? 네. 채팅창에 입만 늙은이일까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혹시 다른 넌 입맛도 할아버지 입맛이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셨던 게 아닌가. 아.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옆에 앉아 있다가 이런 거 하나 주지 않습니까? 예. 또 잘 먹습니다. 그럼요. 예. 엄청 좋아요. 하나 줘보세요. 그럼 잘 먹어요, 진짜.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너무 클래식들에 잘 팔리는 것들인데 네. 아니 땡로나가 옛날 거로 취급받나요? 솔직히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아니 그렇긴 한데 네. 땡로나는 약간 영원한 상품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아이스크림 뭐 먹을 거야? 땡로나 그러면 약간 좀 나이는 있어 보이죠. 그래요? 네. 브라보땡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순간. 로벤저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왜 로벤이야? 노안이라고. 아, 예. 아렌 로벤이라고. 네. 약간 요즘까지 사랑을 못 받던 옛날에 팔리다가 요즘은 거의 안 팔리는 것들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게 좀 뭐 할아버지 입맛이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인정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 입맛이 할아- 그럴 수 있어. 나 할아버지 입맛이야. 뭐 어떡하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게 어차피 욕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얘기한 건데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쌀과자가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맛있었거든요. 제일 맛있었다고요? 예. 땡로별 그다음에 그 조청유땡. 그거 맛있죠. 그건 쌀과자 아닌가? 쌀 느낌이 살짝 있죠. 예.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동그란 건데 위에 이렇게 하얀 점처럼 막 있는 그것도 먹다 보면 계속 먹게 되는. 그렇죠. 쌀과자 특징이 뭐냐면 계속 들어갑니다. 예. 끝이 없어요. 손만 약간 짭조름하고. 아니 그리고 실제로 쌀과자는 그 토트넘이 우리나라 방한했을 때 네. 히샬리송이 이만큼 사갔잖아요. 맛있다고. 아. 예,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도 해외 슈퍼스타들도 싸갑니다. 처음 봐서 그래요. 그래서 특산물 사듯이 예.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처음 보니까 그걸 사서 간 거죠. 모나카. 오! 아이스크림 중에 모나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아 뭔지 알아요. 예. 그냥 모나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팥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 나이 아이스크림 드니까 아닌 거여도. 팥을 좋아하더라고요. 파틀. 네. 단팥죽 이런 거 좋아하고 안갱. 나중에 이제 이가업스테를 대비해서 그냥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몸도 다 준비하는 거죠. 그래요. 아니 뭐 팥 맛있죠. 팥 진짜 예. 맛있습니다. 살이 많이 쪄요, 근데. 그렇죠. 네. 자, 김할머니 김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다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뭐요? 이 친구가. 야, 얘는 입맛까지 할아버지다. 다른 것도 이미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근데 이거만 또 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네. 다른 것들은 되게 장점이고 이것만 이랬으면 이게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다른 단점들이 널려 있는데 이거마저 단점으로 휘말려 또 이게 들어간 있는 거예요. 거야. 예. 아, 넌 여기까지 가냐? 이런 느낌이 갈 수 있다는 예. 거죠. 네. 그렇다는 거. 자, 노란싹님 남자분입니다. 저는 핸드폰 충전을 잘 안 합니다. 귀찮아서요. 네. 근데 또 절전 모드를 해놓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배터리가 없어도 절전 모드를 안 해놓습니다. 그래도 전 아무렇지 않은데 보는 사람들마다 핸드폰 충전 좀 하라며 난립니다. 보는 자기들이 더 불안하대요. 제가 괜찮다는데 왜 호들갑인지 모르겠어요. 전 한마디 하는 것도 귀찮은데 용국수님이 대신 한마디 세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핸드폰 충전하라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한테. 제가 봤을 때 호들갑은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제가 아는 동생은 집에 있는데 휴대폰이 방전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집에 아니, 있으니까 은근히. 아, 집에 있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대. 예. 봤거든요? 배터리 때문에 꺼졌어. 음. 아무리 전화 올 때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시계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눈에 띄었으니까 요거를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뭐 그냥 뭐 본인이 충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화 올 때 없는데 이런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충전전 하면 난리입니다라고 했는데 난리 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아, 중요한 제가 보기엔 엄마 정도. 엄마. 너 왜 통화가 안 되니? 폰 어디다 뒀어? 왜 꺼졌어? 뭐 이 정도 엄마만 뭐라고 하셨고 엄마 나머지는 충전 안수 있어요. 넌 충전 안 하니? 그러고 끝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관심이라고 지금 모두 싹싹 긁어가지고. 네. 어, 느낌이 왜 충전 내가- 안 하니도 네. 와가지고 충전 안 해 이것도 아니고 충전이나 좀 해라 진짜. 또 마음에 안 들 건데
혼자 9% 3% 깜빡깜빡거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예. 얘는 뭐야 도대체. 이게 이제 눈에 계속 밟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충전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하세요. 네, 이거 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다 스마트폰 시대라서 물론 볼 게 없고 전화가 올 때 없고 그래도 시계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세요. 음. 뒤집어 놔야 사람들이 아 그냥 안 보는 게 낫다. 엄마들이 많이 하죠. 아우 안 보는 게 속 편하지. 이런 느낌처럼 그냥 덮어놓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시계 밥 좀 주세요. 예. 이거는 일단 하시는 게 낫고 이분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약간 뭐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습니다. 네. 자, 아주 요즘은 이제 뾱하고 꽂는 충전 방식뿐만 아니라 이제 올려놓으면 되는 충전 방식, 네. 자석에 이제 붙여놓으면 되는 방식이 워낙 많으니까 네네. 예, 너무 이런 거 신경 쓰이게 하지 마시고 화면 안 꺼지게 세팅해 놓은 거 아니냐 사람들 눈에 띄게. 아 그거 이제 저기 그렇죠. 매장 가면 있는 것들. 예. 네, 그런 거. 뭐 맞는 말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자 노란쌍님께 용국이의 일침. 여친 없는 게 티가 너무 나네요. 이런 분들 또 잠금 번호도 없어요. 그냥 다 열려. 네. 들어가면 또 몇 개도 없어. 연락처 30개 안 하고 끝나네. 슬퍼. 예.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여친만 없을까는 뭐야? 친구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 끝곡은 시키는 대로 K 모놀로그입니다. 끝났어? 끝났다고? 다섯 개 얘기했는데 네 개가 내 얘기래. 생각 잘 해보세요. 하나도 본인 겁니다. 왜 네 개라고 생각을 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니까 아니겠지. 나도 근데 얘기할 것 같아. 3% 이렇게 있으면. 너는 돈도 없는 애가 배터리도 없냐. 참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진짜. 이게 엮을 게 많아. 휴대폰 배터리 없으면. 보통 그리고 느낌 자체가 휴대폰이 왠지 신상 핸드폰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앉았어. 말도 한마디 안 하신다 그러니까. 씁쓸하네요. 머리도 없다는 뭐야. 그냥 막 던진다 여기는. 자, 크로징 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고민 있는 분들은 언제든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원 사이즈 양말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정용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어쨌든 곱창집 잘 되시고 예. 진심이죠? 예. 곧 가서 또 한번 폭격할 테니까. 매상 테이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직원 총 대기 중이에요. 예. 네. 그 월 최다 매출 되나요? 1위 되나요? 제가 간 날이? 그 최다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저보다 더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단체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단체니까. 네, 제가 장사를 10년 한 결과 이기는 테이블 거의 없습니다. 그걸 알고 계세요. 예. 장사 10년 했습니다. 자 내년이 이제 10주년인데 잘 버티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월 30일 월요일 배성재 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끝곡은 테이 모놀로그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가 딱 좋아하는 맛이지 불고기 대창은. 맛있을 것 같아. 먹어보세요. 맛있습니다. 혼자서 평가해 주겠지 뭐. 손님이 없나? 왔어? 아니 없어요. 이게 순간 딱 보면 직원인지 손님인지 한 1초 있어야 되거든. 직원이야 지금. 집에 가라 그럴까 그냥. 인증샷. 전화해야겠다. 담배 피우고 오라고. 너무 비어있다. 너무 비어있어. 봐봐. 아까 여기 한 테이블 있었더라고. 한 테이블 있었어. 안 치웠어? 아니 아직 손님이 있어. 아직? 이걸 봐야지 이제 횡한 느낌 확 들지. 이게 뭐야? 망한 가게야? 아니 이제 오픈 왜 전이라고. 이렇게 뿌예? 렌즈라도 좀 닦아야지. 이거 아저씨한테 바꿔달라 그랬는데 얘가 지금 이 두 개는 선명하잖아. 이것만 좀 뿌옇잖아. 이것만 뿌옇잖아. 이거 안 갖고 왔대 자기가. 당분간 좀 뿌옇게 보라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라디오 끝나고 손님들 없으면 직원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사 안 하니? 저는 근데 뭐 장사가 안 돼도 직원들한테 얘기 안 하니까.
얘기한 대로 달라지는 거 없지 않습니까? 배달 많겠지 뭐. 없어요. 없지. 배달 맛집 됐어요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배달 가능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사를. 그러면 뭐? 매상 쫙쫙 오를 텐데. 내가 요즘에 배달 음식을 안 시켜 먹고 집에서 음식을 해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 됐는데 배달 음식을 거의 한 5년 이상 먹으니까 해 먹는 게 더 낫더라고. 요즘에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음식점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먹어보잖아. 아 자리에 앉아본 데가 너무 많아. 그리고 기본 무조건 배달료가 2만 원을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버리는 것도 많고. 블루리본이 요즘 맛있는 집이지. 그게 뭐야? 블루리본. 블루리본? 쿠팡 이츠면 나오나? 블루리본? 체인점이야? 딱지처럼. 블루리본 맛집, 네. 맛집 인증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딱 해가지고. 어딨지? 이거 보면은 골라 먹는 맛집, 인증 맛집 누르면 블루리본. 이런 데는 그래도 거의 꽤 맛있어. 넌 나보다 잘한다. 그럼 아니 나는 음식점을 하는 사람인데 나보다 잘하네. 블루리본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어. 이 마크 인증 마크 같은 거네. 그렇지.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주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아마 배달수나 블루리본 서베이 우리나라 최초의 맛집 가이드입니다. 이게 뭐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배달수로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블루리본 처음 들어봤네. 음식 정보를 여기서 얻고 가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뭘 가져가? 음식 정보를 여기서 얻고 가. 성재한테 음식 정보를 얻고 가래 여기서 내가. 블루리본 붙어 있으면 약간 믿고 먹는 거지. 미슐랭 보급형 미슐랭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 봤어 난. 쿠팡에만 있는 건가? 아닐 텐데. 식당 가면 붙어 있던데요. 그치 식당에 진짜?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해별로 쿠팡 맛집은 아닌 것 2019년, 같아. 2020년, 21년 이렇게. 우리는 철물점으로 구분되어 있나? 근데 뭐 모든 식당을 다 대상으로 할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정확히. 얼마나 공신력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 경험으로는 이제 뭘 시켜야 되지 이럴 때 블루리본 누르면 거기 이제 쭈루룩 나오는 거 중에 땡김이 확 오더라고. 저희 이제 쿠팡 있지. 4.9입니다. 오. 리뷰 1,100개. 오. 안 남아. 요즘은 리뷰 1000개 이하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가게에서 리뷰를 하면 서비스를 준다는 게 많이 보편화가 돼서 진짜 다들 하는데 그게 함정이 두 가지인 게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음식이 맛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게에서는 많이 안 남지. 뭐라도 줘야 되니까. 주방에 손이 더 많이 가고 그리고 거기에 달리는 댓글을 사람들이 100% 신뢰하지 않아. 그래. 일단 먹었기 때문에. 그치 리뷰 무슨 그거 댓글들이 쭉 있으면 이거 이벤트 한번 했구나 이런 느낌 들거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옛날에 이런 거 안 했다가 요즘은 합니다. 리뷰 있으면 사진 이렇게 찍어주고 정 할 말 없으면 잘 먹었습니다. 이 블루리본이 진짜 약간 3개 있는 집도 있네. 와. 관심 없어요. 어차피 안 될 거. 블루리본 처음 알았어. 형들 때문에 지금. 2005년부터라는데 이거 2005년부터 됐다고? 참. 야 뭐. 나 처음 들어봤네. 여기 올라갈 수 있게 해봐. 또 뭐 해야 돼? 오. 돈 쓰라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처음 뭐 알았어. 그런 거 아닐까? 우리는 그거만 있었거든요. 뭐지 치타 배달 배지가 있어가지고 그게 있으면 노출이 더 많이 되고 이런 것만 있었는데 이것까지 신경도 다르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면 확실히 주문이 잘 될 것 같아. 왜냐면 나도 뭘 먹지 이럴 때 블루리본 버튼을 딱 누르면 거기 쭈루룩 이렇게 뜨는 것 중에 땡김이 확 와. 요즘에 이제 이런 게 많이 옵니다. 저기 가게에서 돈을 부담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블루리본은 그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게 돈을 써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몰라 나도. 근데 나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블루리본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검정 리본 달아야겠다. 누구 죽은 것처럼. 제가 급해가지고 손 들었어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네. 날씨가 추우면 진짜 힘들어. 밖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쉽지 않네요 진짜. 쉽지 않죠. 약간 경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이게 다 근데 매년 하는 얘기인 것 같아 사람들이. 근데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올해는 진짜 체감이
회사에 도는 돈 자체가 아. 아무래도 비용을 좀 절감하고 뭐 들리는 풍문 자체가 좀 그러네요. 경제 그런 경우도 있지. 요즘은 돈 안 쓰는 게 이득이라는 분위기라. 뭐 그런 것도 꽤 많더라고. 그리고 진짜 약간 나라지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싸고 좋은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아서 낮은 순으로 검색하시는 분들도 많고 낮은 순으로? 배달비 낮은 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게에서 쿠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 돈을 부담하는 거라서 10,000원짜리 팔아서 2,000원 남았으면 이제 500원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죽는 거죠. 너무 들어온 것 같은데. 아 너무 행하다. 여기 춥겠다 여기. 이따 더 들라 그래야겠다. 천이 없으면 춥습니다. 가기 행하다. 한 팀 있던 테이블 나갔어. 아예 없어 이제. 승희야 너 그렇게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 걸렸어 너. 그러지 않았어요. 블루리본 업체 등록 안내. 심사 비용이 있대. 거봐 비용 있어 무조건 있어. 근데 이건 심사 비용이니까 업소당 10만 원 정도인데. 안 써. 딱 전문성 기본이야 우리. 의미 없더라. 요즘은 다 돈이야 무조건. 10만 원이면 할 만한데. 이게 막 100만 원 막 이런 거면 이제 이게 돈으로 뭐가 되는 건데 이거는 서베이를 해주는 사람을 보내서 서베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배달 쪽은 이제 뭐 많이 해서. 검수 기간은 일주일에서 2주래. 검수. 보통 이런 게 우리 문자로 날라온다 사장님들한테 나한테는 아직 안 받았던 것 같은데 대상이 아닌가 보지 뭐. 아니야 해봐. 그 요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지? 배민에서 배민원으로 주문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데도 있어. 들어가 보면 왜요? 배민원으로 주문하지 마세요. 수수료가 너무 비싸. 쿠팡이츠에서 1대1 배달을 시작하면서 배민이 이거를 잡으려고 똑같이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보통 배민 라이더스를 쓰다가 배민원이 딱 생기면서 한 집만 와야 음식이 좀 더 빨리 식지 않고 오다 보니까 이걸 찾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 업주가 예를 들어서 뭐 20% 부담했으면 30%까지 부담을 해야지. 그래서 배민원으로 주문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블루리본은 처음 들어봤어. 아 배민원은 리뷰 안 합니다 이런 데도 있어요. 이걸 다 업주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엄청 비싸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좋지 빨리 오니까. 쿠팡이츠 쓰니 배민원 쓰니? 배민. 배민. 그치 배민이 제일 빠르긴 하지. 그래? 원래는 쿠팡이츠가 더 빨랐는데 배민원이 생기면서 엄청 빨라졌어. 차이가 있나 그게? 거기서 거기 아니야? 30분 아니잖아 거의. 왜냐면 배민은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 있는 거고 쿠팡이츠는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소속감이 조금 달라. 특히 날씨가 진짜 막 험하고 이럴 때는 쿠팡이츠는 진짜 안 오는 경우가 많아. 못 오는 경우도 많고. 배민은 막 헬멧에 눈이 막 써있는데 이건가요? 겨우 가고 많지. 힘듭니다. 옛날에 진짜 많았었는데 배달업체 배달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근데 강남은 약간 살찌기 좋은 게 새벽 3시에 켜도 100개 있어. 너무 많아. 신한은행이 뭐야? 신한은행이요? 신한은행이 땡겨요는 뭐야? 아 땡겨요. 땡겨요? 땡겨도 들어봤던 것 같아. 요기요 말고 땡겨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신한은행이 만든 거야? 저도 은행이 전혀 그런 사업을 해도 들어봤네요. 돼? 예전에 쿠팡이츠 생기기 전에 위메프에서 온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배달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위메프 할 건데 같이 협력 업체를 가자. 내가 물어봤어. 아니 위메프 같은 대기업에서 배달 업체를 왜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때 당시니까 한 3, 4년 전이니까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배달 시장에서 못 먹고 있는 돈이 4조가 넘는데 배달 인원이 딸려가지고 진짜? 엄청난 시장이라 그러더라고. 오. 그래서 와 그렇게 많아요? 그 배민이나 뭐 쿠팡이츠가 완전 대기업인 게 그걸 어떻게 감당해?
4주. 옛날에 중국집은 정규직이었잖아요. 직원이 그치. 직원. 옛날 중국 잘 나가는 데는 오토바이 11대씩 있고 막 이랬어. 막 예전에 500씩 받으셨. 옛날 기억으로도 엄청 많이 받으셨던. 아, 힘든 일이니까 사실. 그 내가 아는 형님은 나이가 좀 있었는데 한 손으로 이거 못 든다고 해서 떨어졌어. 철가방에 뒤에 하나 싣고 한 손으로 들어야 되잖아. 한 손으로 못 든다고 떨어졌어. 그때 당시 급여가 막 480 막 이랬어. 맞아요. 되게 힘들고 위험하고 막 그러니까. 날씨 너무 타니까 골목이 위험합니다. 양파. 요즘은 한 그릇 배달 안 하죠. 기본 배달 금액이 있으니까. 짜장면도 시켜야 되는데 19,000원부터 스타트니까 못 먹지. 옛날에 난 미안해서 하나는 못 시켰는데 미안해서야, 양이 부족해서야. 둘 다지. 옛날에 하숙할 때 그 하숙집에 어떤 형이 배달하는 그 소리 있었어. 막 짜장면 하나 배달 됩니까? 있었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 갖다 주면 진짜 남는 거 없겠다. 그렇지. 이런 얘기하고. 진짜 없어. 인건비가 안 남잖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씩 꼭 추가해가지고 형 미안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주세요? 난자완수 하나 보내주시고요. 미안해서 난자완수 좀 그러지 않나? 그래서 그걸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 근데 약간 영화 보거나 자기가 어떤 거 보고 싶을 때 음식 시켜놓으면 기다리는 맛이 좀 있어. 아 이거 오면 맛있겠다, 같이 봐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제일 즐기시는 분이니까. 네, 중국집 시키면 가끔씩 우리 학교 일진 짱이 뭐 배달 오고 그러면 그런 적 많았어요. 아 그래? 민망한 순간이 있죠. 저도 한번 치킨 시켰는데 남자친구야? 아는 사람이었어? 고등학생이었는데 중학교 때 일진이 온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되게 덜덜 떨면서 아 그때는 이제 그 비대면 아닐 때구나. 덜덜 떨면서 카드 중국집 배달 시절 손으로 줬어요. 예전에는 치킨, 피자, 짜장면이 그냥 다 독점했으니까. 나 처음에 배민을 알게 됐을 때 배달 팁, 뭐 배달비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거기 나오잖아.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뜨니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밖에다가 3,000원을 이렇게 따로? 종이에 싸가지고 그러니까 선택에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선택한 다음에 그 앞에다 해가지고 스카스테프 붙여놨었어. 딴 사람이 뛰어갔네. 그리고 보니까 1,000원짜리 없어가지고 5,000원을 넣은 적도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편지로 그냥 그 거스름돈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시고 음식만 제대로 주세요. 음식만 놓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음식을 타는데 안 가져갔어. 그래서 배달 팁을 왜 안 가져갔지? 저게 핵심인데. 진짜 팁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배달 만나서 진짜 줘야 되는 줄 알았어. 만나서. 그 사람 그거 읽으면서 고민했겠지. 이거 뭐야 뭐지? 이거? 나한테 준 거 맞나? 요즘 배달 시키려 그러면 4,500원까지는 시켜 먹습니다. 먹니? 얼마까지 먹어? 3,000원. 3,000원. 5,000원은 안 시켜 먹고 4,500원까지는 시켜 먹어. 떡볶이 12,000원인데 배달비가 4,500원이야. 그러니까 나는 같이 계산이 되는지 몰랐어. 그때는 앱을 처음 써보니까 배달 팁 3,000원? 그럼 이거는 따로 줘야 되나? 이거 집에 1,000원짜리 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주문 포기한 적도 있어. 그래서 1,000원짜리가 없네. 예전에는 라이더분들이 여기서 동전도 막 갖고 다녔어. 무조건. 근데 코로나 딱 터지면서 비대면이 완전 딱 자리를 잡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비대면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건물에 막 배달원 동시에 막 3명씩 들어오고 막 이래. 그 시간에 하도 막 몰리니까. 그 불과 얼마 전이나 난 배달을 오랫동안 해먹은 게 아니니까 밤에 또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딱 겨가지고 늦게 왔다. 감자 후라이 다 식어야지. 콜라 김 다 빠져 있고. 맛있던데. 맛있게 하지. 맛있게 합니다. 여러분 식사 챙겨 드세요.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손님 없는 가게를 가가지고 얘기하지. 장사 안 하냐? 혹시 그 손님 합성해도 돼요? 다 해도 돼. 형은 안 물어봐도 돼. 막 해. 나 하고 싶은 거. 하나, 둘, 셋. 저 신발 한 번만. 신발 왜 찍어? 겨울 여름 귀여워서요. 안 추워요. 네. 형 양말 왜 등산 양말이야? 따뜻하니까. 등산 양말을 지금 샀어. 야 그리고 그때 그 가발은 너무 얼굴 작살난 거 아니니? 기억나지? 제가 잘 해볼게요. 괜찮아. 익숙해. 이제 방송 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날씨 좋습니다. 그렇다고요.